국내 최대 게임 회사 넥슨이 매각서를 입수했습니다. 아직 매각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회사 차원의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지금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잘 나가는데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왜 이 매각설이 나온 배경도 좀 살펴보고 실제 매각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중앙대 송수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왜 매각설이 나왔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좀 잘 나갈 때 파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네요. 예, 그리고 이 넥슨의 제가 그 회계장부를 좀 기록을 공식적으로 보니까 넥슨이라는 회사는 일본에 상장된 기업인데 그렇죠. 국제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멀티내셔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다국적 기업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과 한국은 그나마 2017년도, 8년도에 조금 괜찮았는데 게임 업체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넥슨에서 매출이 괜찮고 이익도 났는데 사실 2016년도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지금 전체로 봐서는 좀 안 좋습니다. 아, 실적이? 예, 실적이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그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실적이 안 좋다는 네. 얘기네요. 실제로 상장은 또 일본에 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괜찮을 때 팔겠다.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것만이겠느냐라는 해석들이 구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오히려 그 구구한 해석이 좀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원래 본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 넥슨의 매출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차이나, 중국이 45%고요. 예. 코리아가 한국이 34%입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과 저기 이제 일본과 다른 나라들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차이나가 제일 좋은데 이제 차이나에서는 경쟁을 하게 되면 뭐 텐센트라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텐센트라는 회사가 지금 워낙에 규모도 크고 그쪽에서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지금 AI, 테크 뭐 다죠. 네,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넥슨 입장에서는 이제 넥슨 코리아는 자회사고요. 그냥 그렇죠. 일본의 지배 구조가 일본의 넥슨 회사가 있고 거기서 거의 100%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펴보다 보니까 저는 아주 흥미로운 게 지배 구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넥슨 코리아라는 회사가 일종의 R&D 법인 비슷하게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일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물론 각국에 있는 회사들이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공급하고 일본에 있는 넥슨이 한국을 자회사 즉 GM 코리아 같이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NXC는 지금 현재 이제 지주 회사라서 그렇죠. 김정주와 그 일가들이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가지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현재 그 오웬 마혼이라는 분이 이제 사장으로 있고요. 이제 이런데 아무래도 중국 쪽이나 이런데 경쟁을 이제 할 것이냐, 텐센트나 이런 데랑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그래도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괜찮을 때 팔자. 이거를 넘기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이해가 쉽게 돼요. 네. 아니 기업을 회사가 판다는데 잘 나갈 때 제값 받고 팔겠다는데 그 이하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 규제가 어떻고 지난번에 뭐 한번 검찰에 불려갔다가 뭐 친구 때문에 뭐 등등등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 물론 뭐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우리 이래서 팔려고 그래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런 억측이 뭐 나오는 거야 뭐 이해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자꾸 본질에서 좀 벗어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자 그러면 이제 인수 이후 얘기, 인수 쪽 얘기로 좀 가보죠. 지금 교수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던 회사가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게임 업체고 게임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오늘 언론에서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텐센트 정도라 돼야 인수하는 거 아니야?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 회사를 인수할 만한 덩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메리트가 없는 게 이제 잘못하면은 그 일본에 적자나고 있는 쪽 부분도 다 떠안아야 되는데 한국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 시장에 어떻게 상장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텐센트 쪽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텐센트 쪽에서는 자기네들의 덩치도 키우고 중국 시장에서 훨씬 더 선두주자로서 나갈 수 있고 넥슨 같은 경우 뭐 제가 보니까 뭐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굉장히 중국에서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텐센트 측에서는 굉장히 그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메가 M&A를 도와주고 있는 언더라이팅을 해주고 있는 그 도이치증권이나 예. JP모간인가요, 모간 스탠리인가요, 하여튼 그쪽에서 하게 됐을 때 가장 의미 있고 이 가치가 가장 그 팔았을 때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좀 세계적인 넥슨은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얘기한 다국적 기업이다 회사니까. 보니까 북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여타 나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텐센트가 아주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보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국내에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게임 업체들이 뭐 넷마블이나 이런 데들이 자금력이라든가 또는 말씀하셨던 뭐 국내 상장되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그렇죠. 네. 이 덩치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이 넥슨을 인수하기 힘들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텐센트가 인수한다. 그러면은 국내 게임 산업이라는 게 이제 중국에 종속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넥슨 코리아가 이제 완전히 자회사인데 그렇죠. 종속된다기보다는 여기서 만들어낸 어떤 게임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걸 시험해 본 다음에 중국에다 수출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텐센트라는 다국적 기업이 되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넥슨 코리아 자체가 물론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공급도 하고 있기 메이플 스토리인가요? 뭐 그건 여전히 인기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굳이 뭐 버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속이 된다는 의미가 착취만 해가고 여기다 도로 투자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종속됨으로써 어떤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렇지 않고 한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R&D 쪽으로도 한국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것이 뭐 그 텐센트가 또 M&A를 하는 그 기존 사례들을 보면 기존에 잘 나가던 이를테면 이제 핀란드의 슈퍼겔 같은 그런 게임 회사도 그렇지만 경영진들 그대로 놔두라고요. 네. 너네들이 알아서 하던 대로 잘 하고 그렇죠. 있잖아. 네. 나는 그냥 니들 백업해주고 네. 뭐 돈 필요하면 돈 좀 지원해주고 해줄 네.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면 굳이 중국 회사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갖고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텐센트가 넥슨을 인수한다고 그래서 한국 게임 산업이 뭐 붕괴된다는 등 이런 식의 얘기는 좀 과한 해석이 있겠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오셔서 되게 객관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